한국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권이 여행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터키 공항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입국 심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면 바로 뒤에서 중국 여권을 내밀었던 동료는 심사관의 미소는커녕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신문실로 안내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은 무려 1시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뭘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꽤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미국 여권이야 당연히 어디에서나 신뢰받고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여권 하나로 이 정도의 신뢰와 환대를 받는다는 건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심사관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터키 모두 한국을 우호적인 파트너로 여기죠. 그 말은 제가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국제적 신뢰까지 포함된다는 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국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테일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제무역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매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합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에 대해선 그다지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는 아시아와 유럽 간 자유무역 협정을 조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대상국은 중국과 한국. 출장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 담당자들과 첫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박진우,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류펑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였는데 박진우 씨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한국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안정성을 겸비한 나라로 유럽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측 담당자인 류펑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발표 시작부터 강압적인 태도로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도 했어요.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박진우 씨의 발표보다는 류펑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며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접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가 예상 밖으로 긍정적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국민입니다. 그들의 성실함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이런 찬사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 출장 일정은 상당히 빡빡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새로운 도전이라 기대감이 없던 건 아니었죠. 비행기에서 박진우와 류펑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자료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제게는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죠. 한편 류펑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서 자신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끈 주요 인물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에 섰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여권을 제출했어요.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몇 초만 살펴보더니 미소를 띠며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건넸고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통과했죠. 다음은 류펑의 차례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내밀었죠. 하지만 심사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심사관이 갑자기 무전기를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류펑을 따로 신문실로 데려가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한편으로는 박진우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심지어 심사관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무비자 협정도 많고 입국 절차에서 의심받을 일이 거의 없죠. 공항에서 박진우와 저는 먼저 통과했고 류펑은 여전히 신문실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짐을 찾으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박진우는 한국 여권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라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뭔가 깨닫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리우펑은 뒤늦게 신문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 공항 시스템이 엉망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여유조차 없었죠. 사실 그의 태도에서, 그리고 그가 받은 대우에서 중국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받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느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 저는 유럽 무역회의 첫날을 맞이했어요. 이번 협정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시장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당연히 회의장에는 각국의 대표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과 중국도 주요 국가로 초대받았습니다. 회의 첫 순서는 각국 기업 대표들이 자신의 국가와 기업이 협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박진우 씨가 발표자로 나섰을 때 그는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펼쳐 보이며 한국의 경제적 강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겉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가 제시한 자료는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 강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의 발표 자료는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죠. 발표를 들으며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발표자는 중국의 리우펑이었어요. 그는 박진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리우펑은 강압적인 태도로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며 유럽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선언했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자료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우리는 유럽 시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박진우의 발표와 리우펑의 발표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박진우는 한국의 강점을 조용히 하지만 철저히 설명하며 협력을 강조했지만 리우펑은 중국의 시장 규모를 전면에 내세우며 마치 상대를 압박하듯 발표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유럽 대표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력과 시장 규모가 더 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한국의 차분하고 협력적인 태도에 더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유럽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도시는 유럽에서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곳이었어요. 화창한 날씨와 거리의 활기로 인해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시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춤은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춤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춤과 음악은 이곳에서 마치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광장 한쪽에서는 한국 음식 부스까지 열려 있더군요. 김밥,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을 판매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했어요. 솔직히 한국 음식이 유럽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떡볶이를 먹고 친구들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한 유럽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악은 창의성과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한국 드라마 많이 보는데 스토리와 감정이 굉장히 깊고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와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류 열풍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가 꾸준히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간 덕분이죠. 그는 이어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럽에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 무역회의는 점점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각국의 대표단들은 자국의 장점을 내세우며 협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유럽 대표단에서 한 명이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우펑이 먼저 답변에 나섰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그저 중국 기술을 흉내내는 데 능숙할 뿐이죠. 그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대다수는 그의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박진우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IT,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시 차분해졌고 유럽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리우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이 무역협정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우리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았지만 그의 말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과 중국의 태도 차이는 이미 뚜렷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중립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시장 규모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를 통해 유럽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리우펑은 제 대답에 더 화가 난 듯 고개를 돌리더니 불만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단지 트렌드에 휩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흐름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결국엔 중국이 중심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박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회의에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씨, 리우펑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던데요. 솔직히 그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강국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들과 다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품질로 세계와 협력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유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출장지인 터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의 연장선에서 터키와의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었죠.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점이자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터키에 도착한 우리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는 유럽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터키는 지정학적 위치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니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저는 긴 대기 시간을 예상하며 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박진우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권을 제출했고 심사관은 잠시 그것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심사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대가 담겨 있었고 박진우는 특별한 질문도 없이 곧바로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는데 저도 미국 여권 덕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우펑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권을 제출하며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심사관은 여권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속삭이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나만 문제입니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데 리우펑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지만 심사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약 1시간 뒤 리우펑이 신문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터키도 중국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여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서가 단지 여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권은 그 나라의 신뢰, 명예, 그리고 국민들의 성실함이 반영된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현지 시장을 방문하며 터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터키의 시장은 활기로 넘쳐났고 각종 향신료와 수공예품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런데 박진우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상인이 박진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우리 형제의 나라에서 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이어서 말했죠. 한국은 터키와 특별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아주 좋아해요. 심지어 몇몇 상인들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까지 주며 이건 형제국에서 온 당신들을 위한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박진우와 함께 터키의 역사적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나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터키는 많은 군인을 파병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터키를 특별한 나라로 여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터키와 한국의 관계가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대를 지켜보는 류펑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키 상인들이 박진우와 대화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정 중 여유가 생겨 우리는 현지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은 큰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터키 청년들은 BTS와 같은 K-팝 아이돌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호텔에서 박진우와 터키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환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민간 외교의 진정한 힘 아닐까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것은 수출 실적이나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뢰와 공감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처음엔 아시아의 한 국가로만 보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신뢰받고 존중받는 이유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 하나로 보여준 국제적 위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성실함과 진정성, 터키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경험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저 역시 그들과 협력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